오이씨. 어, 어. 자, 앞서까지는 그 혼성 오비탈에 대한 그 기하학적인 얘기를 좀 해봤죠.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혼성 오비탈, 자, 카이1, 카이2를 에너지적인 관점에서 조금 표현을 해볼게요. 자, 당연히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혼성화는 어디서만? 중심원자에서만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에너지적인 상황을 볼 거냐면 지금 중심원자가 누구냐? 바로 베릴륨이죠. 이 녀석에 대해서 지금 표현을 해보겠다는 얘기예요. 자, 당연히 아까 봤던 것처럼 베릴륨의 전자 배치는 어떻게? 바로 ES2. 알겠죠? 그렇죠? 그런데 얘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어떤 과정이 있다고 했어요? 이 혼성화에서 가장 이상한 과정. 바로 프로모션 과정이 있다고 했었죠. 이 프로모션 과정의 핵심은 뭐를 많이 만들기 위한? 프로모션 과정의 핵심은 뭐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홀전자를 중심원자에 대해서 최대화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ES 오비탈의 두 개의 전자를 하나를 여기, 하나를 여기 뭐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는 거예요. 이때 이 프로모션 과정에 대해서 얘가 근거가 있다, 근거가 없다? 네, 바로 근거 없다고 했죠. 그래서 근거가 없다는 얘기는 왜 저래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밸런스 본드 티오리에서 왜 프로모션 과정을 뭐 저렇게 포함시켜야 되느냐에 대한 질문은 존재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굳이 누가 묻는다면 답은 뭐 홀전자를 많게 만들기 위해서예요. 무슨 말이겠죠? 네, 여하튼 그렇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중심원자 베릴륨의 두 개의 홀전자를 하나를 여기, 하나를 여기 이렇게 배치시킨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이제 여기서 드디어 하이브리다이제이션, 우리말로 혼성화. 혼성화. 자, 혼성화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자, 바로 뭐냐면 루이스 구조상 입체수와 같은 숫자의 AO가 혼성화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됩니다. 포함 혹은 참여.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베릴륨 하이드라이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베릴륨을 중심으로 입체수가 얼마예요? 입체수가 2란 말이지. 보이세요? 그럼 베릴륨의 입체수가 2이기 때문에 이 베릴륨의 원자 오비탈이 몇 개? 몇 개? 몇 개? 입체수가 2니까 원자 오비탈이 몇 개? 반드시 2개. 알겠어요? 입체수가 2인데 혼성 오비탈에 3개, 4개가 포함되면 무조건 다 틀린 거예요. 알겠죠? 밸런스 본드 티어리는 무조건 입체수에 맞도록 혼성화를 시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입체수가 2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최외각 오비탈, 원자 오비탈의 2개. 아시겠죠? 요것을 어디에 포함시킨다? 혼성화에 포함을 시킨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ES 오비탈하고 EPZ 오비탈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아까 카이1이다, 카이2다를 만들었던 거라고.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요거.
바로 혼성화에 포함된 재료와 그 결과의 개수는 반드시 일치되어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혼성화에 포함되는 재료인 원자궤도 함수가 몇 개? 두 개죠. 두 개. 왜 두 개냐면 입체수가 2니까요. 그리고 이 두 개의 원자 오비탈로부터 만들어내는 수학적인 결과인 혼성 오비탈도 반드시 두 개여야 됩니다. 왜? 입체수가 2니까요. 그래서 여기 입체수 2, 여기 원자 오비탈 두 개, 그 다음에 최종 혼성 오비탈 두 개, 이 숫자가 완벽하게 일치해야 됩니다. 무슨 말 알겠죠? 하나라도 어긋나면 무조건 100% 틀린 거예요. 알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만약에 입체수가 3이다. 그럼 원자 오비탈 몇 개 써야 돼? 3개. 혼성 오비탈 몇 개 만들어져? 3개. 입체수 4다. 그럼 4개, 4개. 무조건이야. 알겠죠? 무조건. 이게 100% 지켜야 된다. 알겠죠? 그리고 그곳에 지금 기하학적인 상황은 이런데 보시다시피 지금 에너지적으로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럼 이때 이 녀석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 텐데 이 녀석의 특징은 자, 첫 번째 1 서로 에너지적으로 동등합니다. 보시다시피 더하기로 표현한 카이1이건 빼기로 표현한 카이2건 이 둘은 에너지적으로 동등하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경우는 더하기로 연결해서 본딩이다, 빼기로 연결해서 엔타이 본딩이다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본딩이다, 엔타이 본딩이다라고 하는 거는 서로 다른 원자들 오비탈 사이의 상호작용 중에 본딩, 넘본딩, 엔타이 본딩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건 잘 봐요. 자, 다시 한번 이게 차이를 명확하게 해야 돼.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본딩이다, 엔타이 본딩이다. 그걸 몰리큘러 오비탈에서도 얘기했고 밸런스 본드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본딩이다, 엔타이 본딩이라는 말을 붙이려면 그리고 본딩이면 안정하고 엔타이 본딩이면 불안정하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지려면 그때 참여한 원자 오비탈이 서로 다른 원자의 원자 오비탈끼리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누구는 수소, 누구는 플로라이드 뭐 이런 것처럼. 그래서 다른 원자, 같은 족의 원자를 하더라도 수소 A, 수소 B 다른 원자의 원자 오비탈끼리 본딩이건 엔타이 본딩이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지금 만든 혼성 오비탈은 자, 카이1을 만들어도 ESEP, 카이2를 만들어도 ESEP인데 이 ES 오비탈 누구의 ES 오비탈이었어요? 누구의 ES 오비탈이었어요? 베릴륨이요. 중심 원자는 베릴륨이요. EPZ도 누구의 EPZ였어요? 베릴륨이요, 베릴륨. 같은 베릴륨끼리의 같은 원자 오비탈끼리의 더하기 빼기는 그건 본딩, 엔타이 본딩으로 구분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알겠어요? 그냥 매우 수학적인 어떤 표현일 뿐이라는 거지. 그런데 그 결과가 카이1이 됐건 카이2가 됐건 에너지적으로 반드시 동등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유는 뭐 때문이겠어요? 이유는 뭐겠어요? 바로 두 베릴륨과 수소 결합이 동등하기 때문이에요. 베릴륨을 중심으로 수소랑 결합하는 게 두 개가 있잖아요. 이쪽으로도 결합하고 이쪽으로도 결합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하학적으로 이 결합하고 이 결합은 구분돼야 안 돼요? 구분 안 되겠죠. 이렇게 휙 돌리면 똑같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에너지적인 상황이나 여기서의 에너지적인 상황이나 같아야 되겠어요? 달라야 되겠어요? 완전히 같아야 된다.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리고 이 카이1과 카이2의 특징은 서로 180도 관계입니다. 왜 서로 180도 관계냐? 지금 저 분자의 결합각이 180도이기 때문이에요. 베릴륨 하이드라이드의 경우 VSEPR로 예측하면 결합각이 180도라고 했죠. 그래서 그걸 반영해 주기 위해서 카이1하고 카이2의 서로 간의 각도는 180도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뭔 말이냐면 이게 카이1의 구조고 이 카이2의 구조라고 했죠. 자, 플러스 함수값이 향해 있는 방향과 플러스 함수값이 향해 있는 방향이
카이1과 카이2 사이에 서로 무슨 관계예요? 서로 완전히 반대 관계잖아요. 그럼 얘가 향하고 있는 방향, 얘가 향하고 있는 방향이 서로 180도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때 아까 이제 동서크가 살짝 물었는데 이 앞에 붙어 있는 루트 2분의 1이라는 상수, 이 앞에 붙어 있는 루트 2분의 1이라는 상수, 이게 어떤 특징을 갖느냐? 우선은 앞에 상수들을 제곱해서 더하면 무조건 1이 돼야 된다고 했죠. 이거는 모든 그 오비탈들이 이래야 되니까 이건 당연한 건데, 왜 하고 많은 숫자 중에서 하필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이 요 놈하고 요 놈의 상수로 붙느냐? 면 이것이 향하는 방향과 요것이 향하는 방향이 서로 180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조작된 상수들인 거예요. 저 상수들을 어떻게 조작하냐에 따라서 혼성 오비탈 사이의 각도를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루트 2분의 1이라는 상수는 이 둘 사이의 각도가 서로 180도가 되게 수리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조작돼서 정해진 상수들인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거기에 플러스 다 제곱해서 더하면 1이 되도록. 그러면 그 과정까지 필요한 계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뭐 간단한 벡터 기하학 등의 연산들이 필요한데 그것까지는 시험에 나올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뭐 이 상수에는 이런 특징이 있고 이 상수들 덕에 180도로 표현이 되는구나, 서로 간의 관계가.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180도라고 하는 건 당연히 뭘 반영하는 거예요? VSEPR로 예측됐건 아니면 실험 데이터건 이 분자의 결합각을 그대로 반영하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즉 아까 내가 이 중간쯤에 썼다가 지운 것, 혼성 오비탈은 누가 결정하는 거라고 했죠? 무조건? 혼성 오비탈은 오직 누가 결정하는 거라고 했어요? 결합각이 결정한다고 했죠. 결합각이 있어야 그 숫자를 보고 이 앞에 상수를 조작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합각 데이터가 없다면 숫자가 없으니까 이걸 결정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혼성 오비탈은 무조건 결합각이 있어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내가 아까 뭐라고 썼냐면 혼성 오비탈은 뭐냐면은 각도가 결정한다고 하는 게 바로 이런 원리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뭐 기회가 되면 어떤 수리적 과정으로 결합각이 이 앞에 상수를 결정하는지 뭐 기회가 된다면 보여드릴 텐데 학교에서 다루진 않을 것 같아서 요거는 넘어가고, 혹여나 학교에서 다루게 되면 내가 그때 뭐 보강 강의를 다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거나 하겠어요. 알겠죠? 근데 안 할 가능성이 98% 이상이다. 뭐 여하튼 이런 관계다.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카이1과 카이2가 이렇게 생겼고 에너지적으로 동등하며 서로 180도 관계다. 아시겠죠? 이대 요 둘에 대해서 바로 ES, EPZ 혼성이라고 이름을 표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카이1하고 카이2가 어떻게 ES 오비탈과 EPZ 오비탈로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ES 오비탈과 EPZ 오비탈로 만들어졌다는 그 재료를 저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재료를 ES하고 EPZ를 표현한 걸 그냥 이렇게 쓰기가 귀찮으니까 얘를 단순하게 어떻게 SP 혼성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즉 혼성에 참여한 원래 원자 오비탈 이 재료들을 나열한 방식이 혼성화의 이름을 표현하는 방식이다, 이런 뜻이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이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부터 이 기하학적으로 하나 살필 건 뭐냐면요. 어쨌거나 보시다시피 여기는 S 오비탈은요. 얘는 기본적으로 방향성이 있어요, 방향성이 없어요? 방향성이 S 오비탈은 없죠. 왜? 구역이니까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EPZ라고 하면 요 값은 어느 축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G축을 향하고 있는 거라,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방향성이 없는 것과 G축 방향성이 섞여 있다면, 그걸 섞여서 만든다면 카이1과 카이2 역시 어떻게 되겠어요? 이 둘 다 G축 방향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이에요. 물에다가 생선 넣고 끓이면
물에는 생선 맛이 안 나지만 물에다가 생선을 넣고 끓인 매운탕은 생선 맛이 나잖아요.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별거 아닌 비유인데 얘는 방향성이 없고 얘는 방향성이 있으니까 두 개를 섞으면 그 Z축 방향성이 나타날 거란 얘기예요. 그게 서로 180도 관계로 나타나는 거지. 보시다시피 플러스 Z 방향이건 마이너스 Z 방향이건 여하튼 Z 방향성이 보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기하학적인 관계를 생각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에요.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의 전자배치는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두 개의 전자배치가 훈투룰에 입각한 홀전자 전자배치가 되겠죠. 홀전자가 많아야 되는 이유는 알겠죠? 알겠죠? 오케이, 됐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EPY하고 EPX는 지금 혼성화에 참여했어요? 참여하지 않았어요?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EPY와 EPX는 전자가 채워지 않은 상태로 원래 원자 오비탈이랑 에너지가 동등할 겁니다.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리고 또한 카이1하고 카이2는 에너지적인 상태를 내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ES보다는 약간 불안하게 EP 오비탈보다는 약간 안정하게 그려뒀죠. 왜냐하면 누구하고 누구를 섞은 거냐면 ES와 EPZ를 섞은 거기 때문에 에너지도 어떻게 되겠어요? 이 둘의 평균 위치에 해당하는 곳에 에너지가 결정이 될 거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이것을 꼭 그렇게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세 번째 자, 공유결합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공유결합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보이시죠? 그럼 그 공유결합 모델을 여기서 요렇게 지축 시그널을 좀 지울게요. 요 표현 약간 지울게요. 자, 이게 카이1 모델이고 카이2 모델이죠. 어쨌거나 여기 중심에 베릴륨 원소가 있는 거고요. 여 중심에 베릴륨 원자가 있는 거고 이게 지금 Z축이고 어쨌거나 이게 Z축이란 말이에요. 자, 그것에 대해서 이 무게 중심에 있는 이 베릴륨 얘를 토대로 왼쪽 오른쪽에 수소가 하나씩 있잖아요. 그리고 수소의 원자 오비탈은 뭐예요? 1s1 오비탈이죠. 그럼 그 1s1 오비탈이 여기서 어떻게 될 거냐? 바로 요렇게 바로 수소의 1s 오비탈이 여기서는 요렇게 수소의 1s 오비탈이 접근할 거란 얘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자, 베릴륨의 카이1 혼성 오비탈에 전자 하나 있죠. 전자 하나. 그 다음 수소의 1s 오비탈에 홀전자 있죠. 그래서 이 전자는 여기서 온 거고 이 전자는 여기서 온 거고. 알겠죠? 무슨 말 알겠어요? 편의상 얘를 1번 전자, 얘를 2번 전자라고 해보자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어떻게 되겠어요? 카이2에 있는 이 전자, 그러니까 지금 얘를 예를 들어서 1번 전자라고 하고 얘를 3번 전자라고 하면 카이2에 있는 3번 전자와 1s 오비탈이 가지고 온 폴전자 4번 전자가 여기서 또 공유결합을 이루게 될 거라는 얘기죠. 아이고. 뭔지 아시겠죠? 알겠죠? 이 생각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어떻게 된다? 요 놈하고 요 놈 둘 다 시그마 결합이죠. 그럼 이 시그마 결합에 대한 밸런스 모드 표현. 자, 그걸 어떻게 해주시면 되겠느냐. 자, 밸런스 모드 표현은 어디다 한번 써볼까요? 뭐 지우기가 못한데. 아, 그래. 여기 한번 써볼게요. 여기 써볼게요. 지우고 프로모션 전까지만 지우자. 바로 자
밸런스 본드 표현. 교재는 5번으로 돼 있을 건데 밸런스 본드 표현. 자,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파동함수니까 파이로 표현하고요. 시그마 1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 첫 번째 시그마 결합이란 뜻으로 쓴 겁니다. 자, 그럼 얘도 뭐 어떤 상수가 있을 거고요. 그 상수에 대해서 이렇게 카이 1 1번 1s 2번. 이건 지우는 수밖에 없겠네. 그 다음 카이 1 2번 1s 1번. 그 다음 시그마 파이 시그마 2는 뭐 또 어떤 상수에 카이 2 3번 1s 수소 4번. 그 다음 카이 2 4번에 1s 수소의 3번.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보이시죠? 자, 혼성하고 자시고 간의 밸런스 본드 티오리의 핵심은 뭐라고요? 밸런스 본드 티오리의 핵심은 바로 홀전자가 배치된 오비탈을 곱하기로 연결하는 거라고 했죠. 그럼 보시다시피 카이 1이 됐건 카이 2가 됐건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홀전자가 이렇게 배치되어 있잖아요. 홀전자 배치되어 있는 카이 1과 홀전자 배치되어 있는 수소의 1s 오비탈에 대해서 1번 전자, 2번 전자가 들어있는 거예요. 1번 전자, 2번 전자. 요게 첫 번째 시그마 결합이니까 시그마 1이라고 쓴 거고요. 근데 오비탈에 들어있는 요 전자 쌍은 1, 2번을 실제로 물리적으로 구분할 수가 없죠. 얘를 뒤집어서 한 번 더, 그렇다면 2번 전자가 카이 1에 1번 전자가 수소에. 마찬가지로 두 번째 시그마 결합 요쪽을 얘기하는 거죠. 요거에 대해서 세 번째 전자가 카이 2에 네 번째 홀전자가 수소의 1s 오비탈에. 근데 이 3, 4번 홀전자가 스위치 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표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또 어떻게 연결하겠어요? 한 번은 플러스로, 한 번은 빼기로, 한 번은 더하기로, 한 번은 빼기로 연결을 한다면 그건 또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더하기는 본딩, 그 다음에 빼기는 엔타이 본딩. 아시겠죠? 알겠죠? 이런 식의 개념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밸런스 본드 개념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이 생각을 꼭꼭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오케이, 됐다. 자, 그러면 얘 하나를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쓰셨죠? 썼죠? 저쪽 앞에 지웁니다. 지웁니다. 자, 지우자. 자, 두 번째 얘는 바로 이 녀석입니다. BH3라고 쓰는 녀석인데요. 이 기체 분자는 뭐로 아주 유명한 거라고 했습니까? 얘는 뭐로 유명하다고 했어요? 바로 2차 대전 때 독일 나치가 유대인 학살할 때 썼던 독해수 중에 하나라고 했죠. 아주 유명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학살된 유대인이 600만 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독일 차를 전혀 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독일과 협력했던 독일과 동맹이었던 일본 차도 전혀 사지 않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다 연결이 되는 얘기인 얘기예요. 알겠죠? 글쎄요.
누구는 이제 그냥 우스갯소리의 정도의 얘기일 수 있겠지만 실제로 그 학살 현장에서 도케스를 얘가 어떻게 죽는지 알아? 사람이 어떻게 죽는지 아세요? 어떻게 죽이냐면 사람을 옷을 다 벗겨요. 다 벗겨요. 벗긴 다음에 왜 옷을 벗기게 해요? 왜 옷을 벗기냐면 시체 처리하기 편하게 하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옷을 다 벗긴 다음에 이런 방 안에 꽉 밀어 넣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 이제 무슨 기체가 나오는 파이프라인이 이렇게 있거든요. 거기서 이 파이프를 딱 여는 거예요. 그럼 이게 빠져나오겠죠? 그럼 얘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수분이랑 만나면 불이 나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주변이 무조건 수증기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사람들이 꽉 들어차 있으니까 사람이 내뱉는 수증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나오자마자 여기서 불이 나온다고, 불이. 그러면 옷 다 벗은 상태에서 주변에서 강압적으로 소리 지르고 욕하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 상태에서 옷 싹 깨벗은 상태에서 모르는 사람들이랑 한 방에 우르르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조명은 전혀 없어요. 그 상태에서 갑자기 위에서 막 불이 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뭐지 하는 순간 그게 내 호흡기로 들어오면 호흡기 안에 안에 점막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데도 수분이 있겠죠. 여기가 다 타는 거예요. 그럼 호흡을 하면서 이 점막, 그 다음에 코, 목, 식도 이렇게 다 타버리는 거예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고통을 경험하면서 죽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600만 명씩 죽었어요. 그걸 우리가 웃으면서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요. 그 현장을 생각해보려, 현장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절대로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내 할아버지, 내 할머니가 그렇게 죽었거든.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독일차는 절대 안 사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이게 피가 거꾸로 솟기 때문에 그래서 독일차는 안 사는 거예요. 독일이 그렇게 사과를 해도. 독일은 다 사과했어요. 다 사과해도 막 배상 다 했어요. 그래도 못 사는 거예요, 독일차가. 이게 일종의 외상형 스트레스 증후군인 거지.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막 웃으면 안 돼. 큰일 나겠어요. 킬러가 찾아가 와. 모르지? 킬러 무슨 말인지 알아요? 모르지 이거. 내 할아버지가 죽었어요? 근데 내 할아버지가 죽었던 수용소 위치를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내 할아버지를 특별히 괴롭혔던 독일군 장교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놈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도 살아있을 수 있지.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킬러를 사서 죽입니다. 그래서 유럽에는 이런 걸 전담으로 해주는 킬러들이 되게 많아요. 몰랐죠? 정말이에요. 알면 안 되지 않나요? 뭐 알면 정말 근데 묵인하는 겁니다. 다 묵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과거 나치 전력의 사람들이 다 어디로 도망갔어요? 다 어디로 도망가요? 그러면 다 어디로 그럼 계속 유럽에 있으면 그 킬러들이 무조건 찾아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독일군 장교들이 어떻게 다 어디로 도망간다? 아르헨티나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아르헨티나에는 독일계 백인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아르헨티나로 도망가서 아르헨티나가 거의 독일계 백인이 뭐냐면 그 부와 권력을 장악한 나라인 거예요. 아르헨티나가. 그 킬러가 아르헨티나까지 쫓아가요. 몰랐죠? 이런 얘기 처음 듣죠? 그러니 일본 차도 안 사고 독일 차도 안 사는 거예요. 그런 개인적인 복수까지 한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여튼 그렇다. 알겠죠? 어쨌건 여기 몇 도? 120도. 그리고 얘는 구조가 어떻게 된다? 평면형. 그리고 평면형인데 대해서 이 평면을 XY 평면이라고 가정해보자. 이럴 때 여기 무게중심에 있는 붕소의 입체수는 얼마? 입체수는 3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알겠죠? 자, 그럼 이것에 대해서 자, 여기 준다잉. 자, 첫 번째 1. 자, 기하학적 구조.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저 기하학적 구조를 판단하는 제일 중요한 요소가 바로 각도라고 했죠. 각도. 왜? 각도가 뭘 결정하기 때문에? 혼성관을 결정하기 때문에.
자, 그다음 두 번째 전자배치. 자, 수소는 원에 쓰인 게 다르지 않지만 저기 있는 붕소의 전자배치는 어떻게 되죠? 붕소는 바로 ES1, EP1. 뭔 소리람? 이렇게 되죠? ES2, EP1 이렇게 되죠? 붕소의 최외곽 전자는 몇 개이기 때문에? 3개이기 때문에. 근데 밸런스 본드 티오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바로 여기에 있는 요 전자들의 프로모션 과정이라고 했죠. 뭘 많이 만들기 위해서? 홀전자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아시겠죠? 그러면 그 홀전자가 어떻게? 요런 식의 프로모션 과정이 나타납니다. 바로 붕소의 새로운 전자 배치를 이렇게 정해주는 거예요. ES1, EPX1, EPY1, EPZ는 없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ES 오비탈의 전자 쌍으로 있는 전자를 EP 오비탈을 올려서 ES1, EPX1, EPY1 저렇게 표현을 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알겠죠? 이 생각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때 이것으로부터 이제 뭘 해볼까요? 바로 혼성화. 세 번째. 중심 원자의 혼성화. 자, 혼성화는 사실 앞에서 설명한 원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혼성화라고 하는 게 입체수가 중요하고요. 입체수의 개수만큼 뭐를 결정할 수 있다고 했어요? 요 원자 오비탈의 개수를 결정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된다? ES1, EPX1, EPY1 얘네들이 모두 다 이 세 개가 혼성화에 참여합니다. 왜 그래야 되냐면 입체수가 3이니까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 결과를 이제 봅시다. 그러니까 뭐 이때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그림 뭐 다 그리고 뭐 그러진 않을게요. 그래서 그 결과를 보시면 결과가 이렇게 됩니다. 자, 입체수가 3이고 혼성화에 참여하는 원자 오비탈도 3개면 혼성 오비탈도 무조건 몇 개가 만들어져야 되죠? 무조건 3개라고 했어요. 무조건 입체수 개수, 입체수하고 원자 오비탈 개수하고 혼성 오비탈 개수가 무조건 같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때 카이1, 카이2, 카이3 이렇게 3개를 만들 수가 있죠. 그러면 그 최종적인 결과는 이겁니다. ES 오비탈 루트 2 곱하기 EPY 오비탈 ES 더하기 그러니까 이제 뭐 조금 더 하면은 뭐 그래 아니 써보자. ES 더하기 루트 2 곱하기 EPY ES 더하기 2분의 3의 곱하기 EPX 루트 2분의 1 곱하기 EPY 그 다음 ES 더하기 ES 빼기 2분의 3 EPX 빼기 2분의 1 곱하기 EPY 어우 뭐 하나 오케이. 자, 보시다시피 나도 지금 이걸 보고 썼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걸 외울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알겠죠? 이런 걸 뭐 전혀 외울 필요는 없어요. 자, 근데 여기에 상수들이 마구마구 등장합니다. 그리고 우선 잘 봅시다. S 오비탈, PY 오비탈, PX 오비탈이 등등등 나오는데 자, 여기는 XY, XY가 있는데 여기는 Y밖에 없죠. 그럼 얘는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더하기 0 곱하기 EPX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 알겠죠? 즉 어떤 경우도 다 ES, EPX, EPY가 관여해서 혼성 오비탈을 만드는 건데 각각의 경우 앞에 상수가 이런 식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며 조절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알겠죠? 그러면 이때 이 앞에 붙은 상수들, 예를 들면 ES 오비탈에는 1이 이렇게 곱해져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상수의 의미, 요런 상수의 의미, 요런 상수의 의미, 이것이 다 뭘 의미하는 거다? 바로 결합각 120도를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제가 왜 결합각 120도를 표현하는지에 대한 수리적인 계산을 이 시험에 나올 리는 없기 때문에 그냥 그런 의미의 상수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기 있는 상수들까지를 뭐 다 외우거나 뭐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하여튼 저런 식으로 계산을 통해 나올 수 있다라는 거란 얘기죠. 알겠죠? 그럼 이때 저기 있는 카이1, 카이2, 카이3 얘가 각각 지금 어떻게 표현되느냐? 예를 들어 이렇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 줄게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이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에 있는 카이1, 카이2, 카이3가 구조적으로 어떻게 생긴 거냐면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카이1 같은 경우는 오비탈 모양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요렇게. 자, 빨간색으로 표현하는 건 플러스 함수값, 파란색으로 표현하는 건 항상 마이너스 함수값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기하학적으로 그림을 표현하면 이게 카이1이거든요. 그럼 이때 여기에 있는 카이2, 카이3 얘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보조선을 뚜뚜뚜뚜뚜뚜뚜뚜 보조선을 뚜뚜뚜뚜뚜뚜뚜뚜 그리면 이렇게 이 Y축으로부터 120도 떨어져 있는 방향으로 저 카이2가 이렇게 향하고 있는 게 이게 바로 카이2예요. 그럼 카이3는 뭐냐면 역시나 여기서 또 120도 떨어져 있는 방향으로 플러스 함수값과 마이너스 함수값이 이렇게 향하고 있는 요게 카이3가 되는 거예요. 어디서? XY 평면에서. 무슨 말 알겠죠? 이렇게 서로 120도, 120도, 120도가 되도록 각도 조작을 위해서 앞에 상수들이 결정이 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런 식으로 혼성 오비탈이 결정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면 얘를 통해 밸런스 본드는 또 어떻게 표현이 되겠어요? 여기에 홀전자 하나 있고요. 1s 오비탈에 홀전자 하나 있고요. 그 두 오비탈을 또 곱해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 혼성 오비탈이 결정되고 걔를 밸런스 본드로 표현하는 것 자체는 완전히 여러분들 다 아는 동일한 과정이 반복될 뿐인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다가 이 SP 혼성 오비탈, SP2 혼성 오비탈에 대해서 생각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이름을 또 뭐라고 부르면 되겠어요? 이 카이1, 카이2, 카이3를 모두 다 SP2 혼성이라고 하면 되겠죠? 왜냐하면 재료를 어떤 걸 썼어요? S 오비탈 하나에 P 오비탈 두 개를 썼으니까 이 카이1에서 카이3를 만들 때 S 오비탈 하나와 P 오비탈 두 개를 사용해서 만들었다는 뜻으로 SP2라고 하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주어져 있는 구조가 보시다시피 XY 평면으로만 이 수소들이 배치를 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카이1이 됐건 카이2가 됐건 카이3가 됐건 모두 다 XY 평면에만 배치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방향으로 수소의 1s 오비탈에 접근을 해서 공결합, 공결합, 공결합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sp2 혼성 오비탈을 표현을 해봤어요. 나머지 사항은 아까 앞에서 했던 sp하고 동일합니다. 알겠죠? 오케이, 됐다. 그러면 여기까지. 자, 그 다음 이제 6장이 끝나고 나면 6장이 조금 할 게 더 있거든요. 조금 더 어려운 내용들이 있는데 그 다음 여러분 커리큘럼상 학교에서 이제 뭘 하게 될 거냐면요. 그거 기체하고
하고 뭐 액체 기체 고체 상태 변화 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물론 그쪽도 할 게 많긴 하거든요. 할 게 많긴 한데 여러분들이 그 1학년 때 배웠던 내용하고 겹치는 부분들이 많아서 많은 부분들을 내가 그 강의로 다시 넣어 드릴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가정학습을 하시고 그 중에 몇몇 부분에 대해서만 내가 그 뭐냐면은 강의를 하도록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6장이 끝날 건데 그 다음 시간 6장 끝나고 나면 내가 필요한 강의들을 다시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됐다. 그럼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